안녕하세요. 다르게 보기 한의사 염유래입니다. 제가 앞선 미주신경성 실신 영상에서 불면증을 치료해야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오늘은 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모든 만성질환을 치료할 때 잠을 엄청나게 중시하고 있어요. 요즘 생각해보니 제 치료법의 뿌리는 잠이 아니었던가 싶더라고요. 의사분들마다 각자 본인이나 가족이 아팠던 질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쪽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불면증을 겪어보면서 참 힘들었기 때문에 수면의 중요성을 좀 더 강하게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잠의 기능은 다들 알고 계시죠? 자는 동안 우리는 그저 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우리 몸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우선 뇌는 메모리 정리를 하죠. 필요 없는 메모리는 후딱후딱 버리고 남길 것만 장기 메모리로 정리를 하죠. 그리고 소모된 면역력을 회복시키고 낮 동안에 써서 손상된 근육은 재생하는 일을 자는 동안에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강하게 하고 나서 온몸이 아프던 근육통도 하루 이틀 밤 자고 일어나면 점차 나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잠을 충분히 자지 않거나 수면의 질이 좋지 못하면 메모리 정리가 잘 안 되니까 학습 인지력도 좀 떨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근육통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만성 피로를 치료할 때 질 좋은 잠은 정말 중요한데요. 잠들 때까지 시간이 한 20-30분 이상 걸리고 자다가 한두 번 깬다거나 잠기가 밝다 하시는 분들은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거예요. 수면의 질을 회복시켜 놓지 않고 그냥 보약을 쓰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수면의 질이 좋지 못하고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먼저 건강한 수면을 할 수 있도록 한약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약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효과가 정말 좋거든요. 일반 그냥 수면제와는 달리 점차 수면이 좋아져서 한약 치료를 끝낸 이후에도 호전 상태를 잘 유지를 하고요. 그야말로 건강한 잠, 자연스러운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수면제를 고민하기 전에 한약을 먼저 시도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약은 내성 없이 치료하는 개념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잠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몰라서 공부하고 일하고 심지어 노느라 잠을 적게 자고 있거나 카페인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걸 잘 몰라서 커피 등으로 카페인 섭취를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책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보이세요? 자, 요거 UC 버클리 심리학과 산하 인간수면과학 연구소 책임자로 있는 수면 전문가 매슈 워커의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입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 발간된 거는 2019년도였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상당히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아, 역시 거봐, 잠이 이렇게 중요한 거 맞았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 책은 수면 연구를 위해 진행되었던 많은 임상시험을 소개하면서 수면의 기능, 수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제가 잠에 관한 책을 한두 권 더 읽어봤는데 이 책이 가장 구성과 내용이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기서 퀴즈. 잠은 하루 몇 시간 자야 건강한 수면일까요? 정답. 몇 시간? 8시간이에요. 맞추셨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잠 정말 적게 자죠. 제가 저한테 만성질환으로 오시는 분들 수면 조사를 다 해보는데 8시간 자는 분들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혹은 8시간을 자더라도 수면의 질이 안 좋아서 아침에 몸 무겁고 피곤한 경우가 많았고요. 실은 잠만 잘 자도 저한테 오실 만큼 몸이 안 좋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8시간을 자야 하는지를 설명드려 볼게요.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 임상시험하듯 참가자들을 4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은 3일간 전혀 잠을 재우지 않았고, 두 번째 그룹은 매일 4시간씩, 세 번째 그룹은 6시간씩, 네 번째 그룹은 매일 8시간씩 잠을 충분하게 자게 하면서 화면에 불빛이 나오면 이제 버튼을 누르는 단순한 형태의 집중력 테스트를 해봤어요. 당연하겠지만 잠을 아예 못 잔 첫 번째 그룹은 순간순간 이 버튼 누르다가도 잠들어 버리는 미세 수면이 속출했어요. 그리고 4시간씩 자기를 6일 동안 했던 그룹은 24시간 잠을 안 잔 그룹만큼 나빴고, 하루 6시간씩 자기를 열흘 동안 했던 그룹도 24시간 잠을 안 잔 그룹만큼 나빠졌다는 결과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루 8시간씩 잤던 그룹은 집중력 저하 없이 동일한 컨디션을 유지했어요. 여기서 가장 실은 문제가 되는 것은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만성 수면 부족 상태로 지내면 수행 능력 저하, 낮은 각성도, 줄어든 활력에 사실상 적응하고 순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지쳐있는 내 상태가 나 원래 그래 라고 정상 상태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가요? 무섭지 않나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환자분들 수면 조사 해보면 늘 6시간씩 자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하루 6시간이 짧다는 인식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6시간 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컨디션을 물어보면 만성 피로는 항상 있다고 하시고요. 특히 소아 청소년기의 렘 수면은 뇌의 발달을 돕는 시간으로 알려져 있어요. 최근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렘 수면 부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발표되었고요. 실제 우리 한의학계에서는 불량한 수면과 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자폐나 ADHD의 지연된 뇌 발달 상태를 도와서 치료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수면 시간이 짧을수록 수명도 짧아진다고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잠을 6시간 이내로 자는 사람들은 6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한 번 이상 심장 정지를 겪을 가능성이 4배에서 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이 혈압을 높여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 외에도 당뇨, 비만율도 높이고 심지어 면역력도 떨어뜨려서 전염성 질환에 취약해져요. 면역에 관해 이 책에서 소개하는 연구가 있어요. 연구 참가자들이 수면 시간을 모두 조사한 후에 코에 직접 리노바이러스를 분무한 후에 감기에 걸렸는지 여부를 확인했더니 수면과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데, 잠을 적게 잔 사람일수록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게 나타났죠. 평균 5시간을 잔 집단은 감염률이 거의 50%, 7시간 이상 잔 집단은 고작 18%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면역력 저하는 항상 암과도 관련이 있어요. 책의 저자는 수면 부족은 대식세포에 관련해 암 발생률을 높인다는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제가 20대 초반에 하루에 몇 시간을 잤을 때 가장 컨디션이 좋은지 스스로 관찰해 보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8시간을 자야 컨디션이 가장 좋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을 보면 8시간 자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는 몸이 약해서 8시간을 자야만 회복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몸이 약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자야 회복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8시간이 적정 시간이 맞다고 세계 수면학회에서 밝힌 겁니다. 제가 최근에도 어깨침 치료하러 오시는 환자분께 어깨가 정말 너무 돌덩이처럼 굳어있길래 하루 8시간 자야 한다는 설명을 정말 열심히 드렸어요. 그분이 딱 어머, 저는 8시간만 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현대인이 8시간을 자면서 살아요? 하던 분이셨는데 1, 2주 지나서 오시더니 어머, 제가 8시간 자보니까 몸이 너무 개운한 거예요. 제가 원래 오후 4, 5시쯤 너무 피곤해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잠을 8시간 잤더니 피곤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조언을 그냥 흘려듣지 않고 실천해 보신 그 환자분이 실은 너무 이뻤습니다. 잠에 8시간을 꼭 투자하세요.
잠은 그냥 허비하는 시간, 버리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이상 다르게 보기 한의사 염유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